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누구나 관심 많은 돈,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설명해 주신다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별명도 참 특이한데요. 세금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옥효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세금 선생님이라고 어떻게 이런 별명이 붙으셨어요? 아이들하고 경제교육하는 내용을 이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채널 이름이 세금 내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세금을 내고 저는 세금을 받으니까 여기 구독자분들께서 세금쌤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세금을 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아이들은 이런 돈을 어떻게 보나요? 실제 돈으로 아이들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만 쓸 수 있는 일종의 가상의 화폐죠. 학급 화폐라는 걸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 저희 반에서는 그 학급 화폐가 단위가 미소예요. 그래서 미소. 아이들이 이 미소를 가지고 돈을 벌고 돈을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미소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어요? 저희 실제로도 돈을 버는 방법이 크게 한 4종류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있고요. 저희 반에 또 사업체를 꾸려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소득, 그리고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얻는 자본소득, 그리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 같은 이전소득, 그리고 뭐 저작권료를 받기도 하고요. 이런 방법들로 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아이들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직업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저희 반에서 필요한 직업들을 마련해 놓고 아이들이 그 중에 자기 직업을 선택해서 거기에 따른 업무를 하고요. 일을 하고 정해진 날이 되면 월급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월급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귀여운데요. 그럼 직업은 어떻게 정하나요? 일단 제가 미리 공지를 해요. 이런 직업이 있다라고 공지를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들을 이제 생각을 해두고 직업 정하는 날에 직업별로 또 정해진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원 같으면 수를 다뤄야 하니까 수학 관련 자격증이 저희 반에 또 있어요. 그런 자격증을 따둬야 되고 직업 정하는 날 기준에 통과한 친구들끼리 이제 마지막으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직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그렇죠. 저희 반에서 장사를 하려면 저한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50미소를 내고 사업자 등록 비용을 내고 등록증을 받고 그다음에 간판도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 반에 인테리어 디자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의뢰를 해서 간판 제작을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간판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시미소. 제일 인기가 많으신 디자이너님 같으신데 여긴 15미소. 네. 저기는 8미소에 해주시는데. 아, 15미소. 네, 좋습니다.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막 파산하거나 다 쓰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좀 소비 성향이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한 학기 동안은 그냥 가만히 놔둬요. 왜냐하면 본인 성향대로 한번 해보고 실패를 경험해봐야 거기서 깨닫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2학기 시작하면서 저희 반 자산 현황을 한번 이제 순위를 내봤거든요. 저만 보려고. 그랬더니 똑같이 0미소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제일 자산이 많은 친구는 한 1300미소 이렇게 모은 친구 있고요. 그리고 제일 적은 좀 과자를 자주 사 먹었던 친구는 한 150미소 정도 들고 있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격차가 많이 나네요. 네, 그렇죠. 성향에 따라서 분명히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을 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의 기본적인 업무가 많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업무 외 일인 건데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돈에 대한 공부, 경제교육, 금융교육이 너무 실제 생활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학교에서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 교실이 되게 많이 즐거워졌어요. 활발해지고 저도 좀 학교 오는 게 물론 기존의 업무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더 해야 될 일이 많긴 한데 그래도 그것 이상으로 좀 즐거움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으려고 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원래 경제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셨어요? 기본적인 경제 지식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으니까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적금이랑 예금 차이도 모르고 그다음에 뭐 신용등급이란 걸 관리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은 전혀 또 몰랐고요.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직접 부딪히면서 이제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경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 사실 저도 경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니까 한 20대 중후반까지는 경제에 크게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투자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 시대에도 너무 초저금리 시대이고 투자를 안 하면 제 자산 순위가 밀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싶었는데 이거를 실제 주가 그래프를 가져와서 하면 사실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쉽고 재밌게 투자에 대해서 배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돈에 대해 배우는 거니까 저축은 잘 알고 있으니 저축이랑 투자의 차이점을 알려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 활동에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좀 변동성이 있고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떠오른 게 제 몸무게가 그렇더라고요. 네.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몸무게. 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제가 뭐 살이 찔지 안 찔지 뭐 다이어트를 하는지 요즘에 뭐 운동을 하는지 아니면 뭐 저녁마다 야식을 먹는지 이런 정보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 몸무게가 찔지 아니면 빠질지 판단을 해서 투자 여부를 정하고 그리고 제 몸무게가 늘어나면 수익을 얻고 제 몸무게가 빠지면 손해를 보는 구조로 활동을 마련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참여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몸무게 예측을 잘 해서 투자로 큰 돈을 번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네, 추석 전에 제 몸무게 투자를 해서 네, 수익을 한 10% 이상 얻은 친구들이 꽤 많아요.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투자했네요. 그렇죠. 네. 그때 주식 투자 상품 관리하는 직업인 친구 앞에 줄이 되게 길게 서 있었어요. 와, 선생님 진짜 미소를 여기에 적어 놓으셨네요. 네, 이거는 저희 반의 지금 현재 세금 현황이고요. 국세청 직업을 가진 친구가 매일 이제 게시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몸무게도 직접 네, 보시면 이렇게 여기 그래프로 네. 이때가 추석 전이고 이때가 추석 후예요. 그래서 이때 수익을 많이 얻었죠, 애들이. 네. 달러 환율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달러 환율도 이제 아이들이 계산을 어려워하면 안 되니까 되게 단순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퍼센트 백분율이 나오는데 6학년이 돼야 백분율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게 그냥 단순하게 제 몸무게는 그냥 0.1kg이 1%,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원이 1%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네, 만들어놨어요. 저는 신기한 게요. 코로나19 치료자 수도 여기 나와 있어요. 네네네. 네. 코로나 치료자 수 같은 경우는 애들이 치료자 수가 많아지는데 수익 받다고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치료자 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을 보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10명이 줄어들면 1% 수익을 보는 상품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경제 활동도 하고 네. 사회적으로 이슈인 것도 알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여러 시행착오도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새 규칙도 만들어 나가시는 거잖아요. 요즘 추가된 새로운 규칙 좀 알려주세요. 최근에 제가 임금 체불을 한번 했어요, 아이들한테. 아니 왜 그러셨어요? 네,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저희가 사회 5학년 1학기에 법이랑 인권을 배우는데 거기에 법의 역할을 배우는 이제 교과서 내용에 이런 사파가 있어요. 사장이 이번 달은 이만큼밖에 못 벌었으니까 월급도 이것만 받아. 이러니까 이제 법이 우리의 자산을 보호해 준다 이런 내용을 배우는 차시거든요. 근데 이걸 또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실제로 아이들이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임금 체불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이들 월급날에 이제
월급 명세서에 0을 다 이제 적어놨죠.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제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저희 반에 법이 있으니까 우리 반 법에 뭐 월급을 제때 줘야 된다는 내용 전혀 없고 이거는 뭐 법을 뭐 어긴 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이 국회의원 직업도 또 투잡을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월급법이란 걸 만들어서 월급은 제때 줘야 한다. 그리고 직업을 가질 때 계약서도 두부 작성해서 본인이 한 장, 그리고 제가 한 장, 선생님이 한 장 가지고 있게 한다.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의 이런 규칙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다른 반 선생님들이 이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부담을 가지시진 않으셨을까요? 사실 좀 튀는 활동이긴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엔 좀 눈치를 많이 봤어요. 나 혼자 이런 튀는 활동을 해서 좀 부담감 이런 걸 느끼시진 않을까. 그리고 옆반 선생님께서는 2학기부터 같이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좀 적응이 되면 이제 옆반과도 이제 무역 이런 활동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다른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 있을까요? 해외여행도 한번 시켜볼까. 저희 반이 하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옆에 새로운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나라가 새로 생겼으니까 이제 환전을 해서 옆반 미술작품, 그러니까 미술관 구경을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보험이라든지 연말정산 이런 것도 해보고는 싶은데 도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다면 한 단계 한 단계 조금 더 밟아 가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네. 이번 무역을 계기로 이 학교가 하나의 세계가 돼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동학년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모든 반이 이 활동을 해서 그런 교류도 활발해지고 하는 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를 좀 기억을 해주고 나이가 들어서도 가끔씩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제가 언젠가 이제 눈을 감을 때 제 옆에 제 제자가 한두 명이라도 곁을 지켜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경제활동을 할 때 이런 활동들이 얼마나 밑거름이 될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드네요. 이렇게 의욕적인 선생님이 계셔서 다른 분들께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